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 수식과 연산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식과 연산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수식과 연산자 앞에서 많이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뭐 실제 쓸 때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뭐 배웠는지 앞으로 우리 뭘 배워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뭔지 기억나요? 이것 조금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했죠. 수식 연산자,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짜증이 나고 별로 관심을 두질 않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또 BT 연산자, 형변환, 연산자의 우선순위 오늘은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할 겁니다. 자주 쓰는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까다로울 거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안 쓰는 거니까 뭐가 있는지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이거는 기억 신경 써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이렇게 연산자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산술 연산자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관계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를 비교하는 거죠. 이것도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많이 사용됩니다. 신경 써서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밖에 연산자들은 뭐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흔하게 빈번하게 쓰이는 건 아니니까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우리 연산 중에서 본 거 수식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뭐 있었죠? 는과 는는의 차이 알죠? 알아야 됩니다. 느낌표, 느낌표, 는 차이점 알죠? 뭐지? 이거 뭐죠? 같지 않다. 이거는 논리 연산이에요. 이건 대입 연산, 이거는 관계 연산, 이거는 논리 연산, 요거는 관계 연산. 이런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설명 요것들입니다. 요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 BT 연산자, 형변환, 연산자의 우선순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BT 연산자. 아마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95%는 이 연산자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5% 중에서도 95%가 안 써요.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좀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하겠다 또는 뭐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겠다 할 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짤 때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기능들입니다. 자주 사용되지 않는 연산자라는 거죠. 비트 연산자는 말 그대로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비트 단위로. 비트가 뭐죠?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그것들이 합쳐서 바이트, 워드,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하잖아요. 그거에 아주 가장 원 뭐야 가장 기초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잘 쓰진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특이한 거는 이게 저기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였나? 그거랑 저도 용어가 헷갈려요. 논리 연산자랑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and를 썼었죠. and가 하나 들어 있는 거고 오화는 이거 두 개인데 하나가 쓰인 경우입니다. 의미도 똑같아요. and 오화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참 거짓이 아니라 비트 단위 연산을 해요. 하면서 참 거짓도 0과 1로 표현이 됐고 비트도 0과 1로 표현이 돼요. 그럼 결론 같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가 틀려? 이거 and잖아. 이것도 and잖아. 둘 다 비트 단위. 그렇지만 여기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한 바이트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째를 이 8비트 즉 한 바이트를 하나로 보고 계산하는 게 바로 이 논리 연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비트 연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조각 요 비트들 요거를 하나씩 요 조각 하나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비트란 말이 들어가면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값을 비트 한 개를 꺼내서 한 개씩 탁탁탁탁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컴퓨터 내부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다 알아야 되네요. 또 바뀐 결과도 확인하려고 그러면 손으로 그걸 하나씩 계산해야 되네요. 그러면 숫자 하나, 그때 무슨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A라고 하면 65라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65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풀어놓고 그거를 이진수를 하나하나 비교해서 결과를 계산한다. 그래요. 그럼 산술 연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산술 연산자용은 아니고요. 실제로 뭐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 그래픽 데이터를 제어한다든지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 하나하나의 신호선을 제어하는 거. 하나의 신호선은 하나의 비트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95%는 이걸 안 쓴다고요. 그렇지만 상위 5%가 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트 연산자도 알고 쓸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비트 단위를 연산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죠. and, or와 동일하고. 낫이 좀 틀립니다. 낫이 없나? 낫 여기 있네. 낫은 느낌표를 쓰질 않네. 왜 그렇지? 우리가 관계 연산자에서 같지 않다 할 때 이렇게 느낌표에 넣어냈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요게 낫이라고 그래서 논리 연산자로 썼잖아요. 기호가 중복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BT 연산자에서 이걸 낫으로 쓰지 않고 물결 모양 요걸 낫으로 씁니다. 요걸 낫이라고 그래요. 낫이는 뭐죠?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꿔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연산자 중에 XOR라는 게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이건 XOR, 익스크루시브 OR라는 연산자를 베타적인 연산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게 여기 들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실생활에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 연산자는 여러분은 잘 못 느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보면 비밀번호 넣잖아요. 보안성 강화하고 혹시 통신상에서 누군가 해킹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서 내 정보라든지 내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암호화시키죠.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암호를 설정하잖아요. 그때 그 암호화 작업을 하는 연산이 바로 XOR 연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연산자는 하나인데 and or랑 틀리게 XOR는 그런 기능,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값을 확 바꿔버려요. 계산을 하면. 근데 거꾸로 하면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AND한 것도 거꾸로. AND한 결과로 해서 원래 데이터를 추측할 수는 없죠. 무슨 얘기냐고요. OR 한번 봅시다. OR 연산은 우리 기호는 그 바 두 개 적잖아요. 이거의 정의는 뭐였죠? 입력값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잖아. 즉 데이터는 두 개를 쓰는데 첫 번째도 참이고 두 번째도 참일 때 이 결과는 참이 나옵니다. 첫 번째도 참이고 두 번째가 거짓일 때도 얘는 참이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역으로 이 결과를 갖고서 원래 값이 뭔지를 추측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게 참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가 없죠. 하나를 알고 있어. 이걸 알고 있다고 쳤을 때 물론 하나 알아야죠. 둘 다 모르면 못 찾아. 이때 이게 참이 나왔다면 요 두 번째 값이 뭔지를 추측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화에서 할 수 없죠. 이게 참인데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둘 다 참이 나오니까 알 수. 반면에 이 XO와 연산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XO와 연산을 통해서 어떤 값이 있는데 이거를 XO와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요. 물론 여기 연산할 때 뭐 이렇게 둘을 도했겠죠. 계산.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거꾸로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값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값 다시 또 XO와 연산을 하는데 알고 있는 값하고 연산을 시키면 이게 다시 원래 값을 살려낸다고요. 원래 값이에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비밀번호로 해서 패스워드를 걸어서 내가 통신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딱 집어넣었을 때 암호화해서 날린다고요. 그럼 중간 해킹해봤자 이게 암호화된 거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내지면 은행 본점 서버에서는 비밀번호를 갖고 다시 풀어야 돼. 비밀번호 내가 등록했잖아요 걔한테. 거기서 인증해 준 거 공인인증서 쓰니까 그걸 딱 풀면은 내가 처음에 입력한 거 내가 내 PC에서 내가 준 패스워드하고 내가 준 계좌번호를 갖고서 엑소가 계산해서 만든 이상하게 된 즉 암호화 문을 거기서 봐서 다시 거꾸로 내 암호화를 집어넣어서 풀어서 원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 기능이 있다. 오케이? 엑소와 연산은 암호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었다. 굳이 이걸 표현한 연산자는 꺽쇠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 이게 어디에 있나? 키보드 6번 키 위에 숫자 있죠? 6번 키 시프트 누르면 위에 이렇게 삭감 모양 나옵니다. 이 연산 이런 기호 연산자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중요해서 그래요. 내 전공이거든요, 그거. 암호화.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회 되면 한번 쓸 수 있는
예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괜히 말이 길어졌습니다. 비트. 모든 데이터는 비트로 이루어진다. 컴퓨터 내부에서 얘기입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모든 데이터는 비트로 이루어집니다. 비트라는 말, 비트 이겁니다. bit에 어디서 얘기했더니 빗 이렇게 쓰더라고. 이거 아니야. 비트. 비트는 여러 가지 단어가 좀 합성어입니다.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합성어입니다. BI하고 디지트의 끝에 IT가 합쳐져서 비트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의 비트는 0과 1. 그 중에 한 글자라는 의미로 씁니다. 한 글자가 디지트란 말을 쓰잖아요. 비트 컴퓨터 내부에서는 가장 최소 단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비트가 8개 모였을 때 여기 밑에 바이트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비트가 8개 모이게 되면 그거를 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뭐 쓸데없이 1옥테트는 8비트 모르겠어요. 그리고 4비트로 했을 때 니블이라고 하는데 뭐 몰라도 돼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하죠. 뭐. 그리고 2바이트는 일부에서 워드 내가 읽은 건 틀리네. 인터넷 검색해 붙여놓거든요. 일단 비트는 최소 단위고 비트가 8개가 모이면 그걸 바이트라고 한다. 즉 바이트는 8비트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통신상에서 얘기할 때 뭐 밑에 2바이트는 1워드라고 얘기하는데 워드 단어란 소리죠. 단어. 나는 이렇게 알지 않았는데. 뭐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일상생활에서 1워드다 단어란 소리가 나올 때는 단어는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냐 즉 몇 바이트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보통 4바이트로 기억을 했거든요. 4바이트. 기준은 내가 들은 걸로는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를 모두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글자 수 알파벳 개수를 쭉 헤아려 봤더니 평균 4글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나면 헤아려 봐요. 그래서 1워드 한 단어는 4개의 글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워드는 4바이트다 라고 난 기억을 했는데 여기 말은 이러고요. 실제 모르겠네. 비트 좀 헷갈리는데 바이트까지 넘어갔고 바이트 다음에 그 워드 니블 나오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 하여간 컴퓨터 내부에 모든 데이터가 비트로 저장된다는 것만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비트로 저장됐으니까 그 비트 단위로도 데이터를 조작해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비트의 엔드 연산입니다. 비트의 엔드 연산은 어떻게 연산자가 어떻게 되죠? 불행히 이 페이지에도 표시가 안 돼 있나. M% 하나 씁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나 전자공학 이런 쪽에서 하드웨어 쪽 하는 친구들 이런 식의 심벌을 쓰죠. 이걸 엔드 연산자라고 하죠. 엔드 심벌. 수학식으로는 점으로 찍죠. 아니면 이렇게 엔드라고 적기도 합니다. C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C에서는 이 M% 이 신호로 엔드 연산임을 나타냅니다. 비트 단위 엔드 연산입니다. 진짜 교양 수업답지 않아요? 똑같은 연산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C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전기 전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은 이걸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3가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현 기법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계산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변수에 9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면 그걸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9를 이진수로 바꿔보라고요. 그러면 1001이라고 들어갑니다. 바꾸는 방법이요. 뒤에 있을 것 같아서 설명 안 하는데 진법을 변환할 때는 우리가 쓴 거 집진수 있죠? 그걸로 해당하는 진법으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나누어서 어떤 수를 나누어서 나온 나머지 값을 쭉 정리하면 그게 해당 진법이 되는 거예요. 진법으로 변환된 값이 됩니다. 즉 9를 2로 나눠요. 여기서 하기 싫었는데 9를 2로 나누면 목이 뭐가 되죠? 2, 4, 8, 9 그다음 외우죠? 나머지는 1. 또 2를 갖다가 4를 2로 나누면 2는 4, 나머지는 뭐죠? 0. 2를 갖다가 또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목은 1, 나머지는 얼마가 되죠? 0. 2는 2로 나눌 수가 없죠. 끝.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숫자를 거꾸로 읽어주면 그게 이진수가 됩니다. 왜 이진수예요? 2로 나눴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100이라는 숫자 여기 적혀 있죠. 이게 이렇게 계산해서 들어간 숫자입니다. 그럼 컴퓨터가 받자마자 저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나? 계산하죠. 자동으로. 우리 그 단축 계산도 했지만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요.
머리 복잡해집니다. 10을 이진수로 바꿨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 1에는 9의 값이 1001이라고 저장, 앞은 다 0이니까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2에는 10의 값을 줬더니 1010이라고 저장이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AND 연산을 하래요.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씩 논리 연산일 때는 덩어리를 갖고서 0이냐 아니냐를 봤어요. 비트일 때는 하나하나씩 그거를 구성하는 요소, 즉 비트 단위로 계산한다고 했죠. 여기 1이고 여기가 0이에요. 1하고 0하고 AND 연산하면 뭐가 되죠? 거짓. 또 0이고 1이니까 거짓. 00이니까 당연히 거짓. 요거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1이니까 참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9하고 10하고를 AND 연산, 비트 단위 AND 연산을 하면 8이 돼 버립니다. 즉 수적으로는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숫자, 산술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용도로는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산술적인 용도로는 쓰지 않아요. 어쨌든 계산 방식만 기억을 해주고요. 용도가 산술 계산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비트 단위 AND 연산 방법. 비트 단위 오화 연산, 아까 같은 똑같은 겁니다. 오화의 표시, 오화를 전기전자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요. 또 수학에서는 OR이라고 글씨로 적죠. C에서는 어떻게 적죠? C는 막대기 2개. 맞고 싶냐? 막대기 2개 알죠? 바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막대기 2개 아니죠? 또 이렇게 실수한다니까. 막대기 하나, 비트니까. 막대기 2개면은 관계 연산자의 결과를 처리하는 논리 연산이 돼 버리죠. 말 더럽게 힘든데.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고요. 하드웨어는 이렇게 처리하고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다고 그랬죠? 오화는 입력값 중 하나라도 참이면, 즉 주어진 값 중에 한 개라도 참이면 결과는 참이다. 둘 다 참이면 어떻게 돼? 그것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참, 거짓. 하나라도 참이죠? 참. 거짓, 참. 하나라도 참인 참이죠? 참. 거짓, 확실히 거짓. 참. 결과는 이렇게. 산술적 값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는구나. 쉽네. 앞에서 우리 오화 연산, AND 연산 설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비트 오화 연산 설명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괜히 화면만 지저분해요. 비트로 하니까. 어딘가 쓸 데가 있겠죠. 봅시다. 그 다음 거. XO와 연산. 앞에서 설명했죠. 이거 어디에 써먹는다고요? 암호화할 때, 패스워드 처리할 때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네. C에서는 XO와 연산 기호가 뭐라고 그랬죠? 꺽쇠. 키보드상에 6번 숫자 6번 위에 보면 Shift 키 누르고 나오는 그 꺽쇠 있죠? 그게 바로 비트 단위 XO와 연산입니다. 여기 말고는 쓰질 않아요. 근데 요 기호가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일부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게 제곱, 거듭 제곱을 하는 연산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용도가 틀리다는 거 알고 있고요. C에서는 이 기호는 비트 단위 XO와 연산했습니다. XO. 하드웨어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적죠. 또는 XOR라고 적지 않고 EXOR라고 적기도 합니다. 익스크리시브 오화, 베타적인 오화다라는 말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EXOR로 적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이거는 어떤 값이 나오죠? 앞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는 가리키는 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설명할게요. 가리키는 분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하드웨어를 한 사람과 하드웨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표현 방법이 틀려요. 하드웨어 하지 않은 교수님들이나 사람들이 이걸 설명할 때는 두 값이 서로 틀릴 때 결과는 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어떤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값이 틀리면 얘는 참이고 같으면 0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게 입력이 두 개가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3개, 4개,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외우다 보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방법은, 물론 C에서는 그 설명이 맞긴 해요. 하지만 하드웨어로 가면 틀려진다는 거고요. 하드웨어로 들어가면 설명 방법, 입력값 중에 주어진 그 조건 중에 참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만 연참입니다. 참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그러니까 XOR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조건을 쭉쭉쭉 찾아봤더니 참이 1개, 2개, 3개가 참이네. 그럼 결과는 참이 나갑니다. 참이 2개가 있네. 그러면 거짓이 나갑니다. 참이 0개네. 0은 짝수개로 봅니다. 그래서 거짓이 나갑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주어진 조건 중에 참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출력값은 참이다. 주어진 조건 중에 또는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만 참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1 꺽쇠, 2 꺽쇠, 3. 이거 결과 뭐가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묶어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연산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비트 단위 연산.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라고 그랬죠? 1, 0 하나 참이죠? 참. 0, 1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참. 0, 0이면 짝수개죠? 0도 짝수개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 1, 1이면 참의 개수가 하나, 둘. 1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이때 0이 됩니다. 주어진 값 중에 참의 개수가 주어진 값 중에 참의 개수가 즉 1이 홀수개일 때만 참이다. 홀수개일 때만 참이다. 그러면 엔드도 아니고 오화도 아닌 경우에요. 엔드와랑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요. 전혀 연관성 없습니다. 독립적인 연산 방식이에요. XO와 어디에 쓴다고요? XO와 연산할 때 쓴다고. 정확히는 비트 X와 연산할 때 쓴다. 실제 우리 실용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암호화할 때 써요. 암호화. 암호화. 대단해 보이는데. 암호화. 근데 암호화 관련된 문서를 보면 이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XO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이 기호도 쓰지 않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도화기에 동그라미 쓰 이런 기호. 본 적 있어. 안전 기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베타적인 오화다 해서 오화를 연산자로 할 때 더하기로 표시합니다. 논리 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익스크루시브 하다음에 오화가 붙었죠. 그래서 베타적이다. 그래서 익스크루시브 하다 해서 겉에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게 바로 XOR입니다. C에서는 어떻게 표시하죠? 꺽쇠.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듣는다니까요. 저게 암호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문서에서 저 도화기 엑소와 연산이 나오면 저거는 암호화 처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비트 연산, 낫게이트 비트 연산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오늘 많은데 1시간 넘을 것 같은 불길한 얘기 막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울 때 배워야 하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비트 단위 낫 연산입니다. 낫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같지 않다 할 때 느낌표 썼었죠. 느낌표 이렇게. 그런데 비트 단위의 낫 연산은 느낌표 안 씁니다. 뭐 쓰죠? 아까 얘기했는데 물결 씁니다. 물결. 물결이 이게 어디 있지? 키보드 보면 ESC 말고 왼쪽 위에 ESC 말고 그 밑에 보면 있죠. 맨 왼쪽 끝에 있는 거 그거 씁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 C 언어가 어디에 우리가 쓰는 C 언어가 표준이 아니라는 건 얘기했습니다. C 언어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C는 내가 늘 얘기할 때는 이건 MSC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C입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한 C 언어 룰을 따라갑니다. 이거 말고 ANSYS라고 해가지고 표준 C가 또 있습니다. 또 그거 또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 나름대로 C 언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꿔서 변형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C 언어가 하드웨어 쪽 관련된 요즘에 보면 뭐 아두이노나 아트메가 칩서가 설계하거나 프로그램 짜는 친구들 많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연산자 낫으로 쓰입니다. 요 물결이. 어쨌든 C 언어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낫을 나타내는 이 기호가 틀리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몰라도 돼요. C에서는 물결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수학에서는 그냥 낫. 그리고 이 낫은 비트 단위 연산, 비트 연산자 낫은 이거 유너리 오퍼레이터 즉 단항 연산자입니다. 데이터를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우리가 부호 있었죠. 부호 연산자 같이 데이터 하나를 필요한다는 거. 이 적은 게 좋아. 그리고 뭐 기호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보통 인버터라고도 하고 낫게이트라고도 하거든요. 값을 바꾼다 해서 INV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낫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듯이 낫게이트라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그랬고요. 계산하는 방법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적혀 있죠. 0이면 1로 바꾸고 1이면 0으로 바꿉니다. 쉽네. 9가 들어있어요. 9가 들어가면은 앞에 0 무시하고 1001이 들어갔죠. 이럴 때예요. 이걸 거꾸로 바꾸면 한번 봐. 앞에 0도 바뀌어요? 바뀝니다. 쫙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런 일을 왜 하죠? 이런 일을? 지저분하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언뜻 한 것 같은데 컴퓨터 내부의 CPU에는 ALU라는 게 있어서 얘가 산술 논리 연산을 한다.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 처리를 한다. 근데 회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회로를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만들 때 보통 사칙 연산을 한다고 예를 들 때 더하는 회로, 빼는 회로, 곱하는 회로, 나누는 회로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곱하기는 더하기의 반복이죠. 그래서 곱하기 회로 빼
나누기 회로 갖고 계산시킵시다. 야, 기계 이것저것 사지 마. 똑같은 일하면 하나만 사도 되지 않아? 이런 의미에서 회로에 더하기 회로만 집어넣은 거죠. 또 빼기하고 나누기를 쭉 비교해 봤더니 야, 결론은 나누기도 결론은 빼기의 반복 아니야? 나누기 빼.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고 더하기 빼기 회로만 갖고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고민을 해봤더니 웬걸? 빼기 연산도 더하기 회로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보수법이거든요. 보수법, 보수. 뭐 컴플리멘트 해갖고 뭐 원스 컴플리먼트, 투스 컴플리먼트 있는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더하기 회로를 빼기 연산 가능하잖아. 보수 취해서 하면. 예. 예. 그래서 빼기 회로도 빼버리고 더하기 회로 하나만으로도 모든 거. 아, 이건 진짜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회로를 옵티마이즈 시켰다는 거죠. 불필요한 요소 빼버리고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을 변형해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보수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 낫 게이트, 비트 낫입니다. 아, 일단 예를 든 거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비트가 다 거꾸로 보수는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구의 보수는 뭐죠? 아, 우리가 모르나? 에이, 통과합시다. 수판은 주판하는 애들 아는데. 통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다른 용도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그림 파일이 있어요. 그림 파일에 표현되는 그 픽셀 점 하나하나를 흑백이라고 치고, 그 값이 흰색이면 0, 검은색이면 1이라고 쳐요. 거꾸로 할까? 0이면은 검은색이고 1이면 흰색이라서 이거를 색을 반전시키고 싶어요. 이럴 때 나트 비트 단위의 낫 연산을 하게 되면 색깔이 그대로 바뀌죠. 그때 쓰는 연산자이기도 합니다. 그건 말이 되네. 0과 1을 바꿀 때 낫 연산하면 쭉 바뀌게 돼. 비트 단위로, 즉 화면에 표현된 픽셀 한 개 한 개를 바꿀 때 쓸 수 있구나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트 연산은 여러분 중에 거의 95% 이상이 쓰질 않습니다. 심하면 한 98%까지도 올라가려나? 어쨌든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적용되는 분야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든지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래픽을 디테일하게 로우하게 제어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픽도 요즘은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질 않는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주로 하드웨어와 통신 쪽에서는 적극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중요한 기능이죠. 만약 그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연산 방식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공대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논리로 배우면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비트 단위 연산자 3개 있었죠. and, or와 not. and, or는 우리가 비교 연산자 또 관계 연산자를 쓴 거와 틀리게 %, 하나, 바 하나만 씁니다. 또 not 같은 경우는 앞에서 쓸 때 느낌표를 주로 썼는데 비트 단위 연산에서는 느낌표를 쓰지 않고 또 있어요. 웬 비트 단위 연산이 이렇게 많은지. 비트 단위 연산은 이동 연산자입니다. 이동 옆으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붙은 걸 이렇게 두 개 쓴 게 이동 연산자입니다. 용어는 시프트 시킨다고 하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 시프트 키 있죠. 시프트 키가 뭐지? 대문자 칠 때 누르는 거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넓은 거, 스페이스보다는 좀 적지만 있는 버튼이 있죠. 그게 시프트 키죠. 누르면 그 위에 대체되는 글씨가 들어가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 작다가 두 개 있으면 아주 작다가 아니고 비트 단위로 왼쪽으로 밀어라, 이동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5라고 적고 여기다가 3이라고 적었다면 5를 이진수로 적으면 어떻게 되죠? 5? 암산도 되는데 나는 001이 됩니다. 물론 여기 000이 들어갔겠죠. 이때 부등호가 되게 되면 이거를 왼쪽으로 밀어라. 몇 개? 3칸.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칸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101,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다 0이 들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하고 이거 몇 배 차이죠? 이거하고 이거 숫자 값의 차이. 이거 5래며요. 이거는 20 아닌가? 20? 무슨 얘기가 아니? 왼쪽으로 한번 밀 때마다 값이 2배로 커집니다. 왼쪽으로 한번 밀 때마다 2배. 우리가 숫자 3을 놨을 때 3에 0을 하면 10배로 커지는데 공이 두 번 밀면 300이 돼버리고, 이건 10진수니까 10배가 되는 거고요. 2진수는 한 칸씩 밀면 2배씩 늘어납니다. 한 번 밀면 5가 한 번 넣으면 10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1010 2진수를 이걸 밀면 이거 10이에요 이거. 그리고 101은 5죠. 2배 됐잖아. 근데 세 번 밀라고 했네. 한 번 밀면 10이 되고 또 밀면은 10100이 되죠. 이거 2배 하면 얼마가 되죠? 20이지 뭐.
또 밀면 101 000이면 그러면 또 두 배가 되면 40이 돼.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글씨가 좀 조잡하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써요. 그림 파일이면 그림 파일이 옆으로 이동하는 효과도 있겠죠.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반대입니다. 거꾸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 두 개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비트 단위로 오른쪽으로 지정된 숫자만큼 5에 3 하면 5라는 값에 비트 단위로 오른쪽으로 3칸 3비트 이동시켜라 그 소리입니다. 아까 두 배가 된다고 했죠. 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알고요. 더 이상 설명해봤자 시간 낭비 같아요. 패스. 또 나와. 앞에 설명했죠. 왼쪽으로 가는 부등호 두 개 있을 경우 이거는 비트 단위로 왼쪽으로 밀어라. 전문 용어로는 shift left 또 left shifting 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left shift. 지금 설명했네요. 두 배가 된다. 여기 앞에 사인 신호가 들어오는 첫 번째 비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비트 단위 연산자는 알아야 되고요. 내부 동작까지 디테일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부등호 크다. 그 부등호 두 개를 쓰죠. 그러면 지정된 값만큼 오른쪽으로 값을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값은 이진수 기준으로 했을 때 값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있고요. 이 앞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인이 들어가는 부분. 좀 문제가 있는데. 오케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C 프로그램 언어의 printf로 어떤 값을 표현할 때 보통은 %d를 써서 10진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x라고 적게 되면 16진수로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알파벳 5를 적으면 8진수로 나옵니다. 데시말, 헥사데시말, 옥탈의 의미로 적는 거거든요. DXO를. 그러면 이 진수는 바이너리니까 %b 하면 되나? 안 됩니다. 이 진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C 언어에서 프린트문에서 제어되는 제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값 중 10진수, 8진수, 16진수는 되지만 이 진수는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거 알면 됩니다. 지금 샘플로 제시한 거 실행시키면서 보되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진수로 바꿔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 표현하는 값의 표현 방식도 0x고 0xa라고 했습니다. 0x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16진수입니다. 16진수 값을 여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x로 처리했죠. 16진수 그대로 나오라고. 만약 이걸 d로 바꾸게 되면 10진수로 바뀐 상태 값이 출력이 되는 거 바꿔서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시프트 연산자. 여기 부등호가 들어갔죠. 이럴 때 16진수 4를 갖다가 왼쪽으로 1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 한 번 밀면 2배 된다고 그랬죠. 2진수일 때라고 했잖아. 이건 16진 내부 저장은 다 2진수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2진수 기준으로 합니다. 내부 2진수 비트 단위로 저장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할 때는 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는지 또 1 말고 2나 3으로 바꿔서도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있는 건 알아야 돼요. 활용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요번 기회에 놓치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앉으면 95%는 죽을 때까지 이거 쓸 일이 없을 거니까. 그렇지만 알고 있어주면 똑똑하다고 합니다. 다음 거 봅시다. 10진수를 2진수로 출력하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용어. 바꾸는 방법 아까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해당하는 진법으로 계속 나누어 그 나머지 값을 정리하면 그게 해당 진법으로의 변환이 됩니다. 기준은 10진수가 됩니다. 10진수 값을 2진수로 바꿀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16진수나 8진수 값은 이 룰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더 편한 규칙. 어쨌든 기초부터 하기 위해서 10진수로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진수를 다른 말로 할 때 데시말 또는 DEC로 표현을 하고요. 8진수는 옥탈 또는 OCT로 표현합니다. 퍼센트 출력 문자에서 출력했을 때는 그냥 알파벳 5, 16진수는 헥사데시말인데 헥사 또는 이렇게 해서 X만 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10진수 할 때 D를 쓴 이유는 데시말이란 의미를 쓴 겁니다. 2진수는 바이너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프린트F문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어 바이너리란 말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이너리 어디서 봤죠? 비트의 앞에 BI 이게 바이너리에서 출발하고 뒤에 IT는 디지트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단어도 익혀주기 바랍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출력하는 방법은 나머지 연산을 반복해서 그 결과를 거꾸로 출력하면 됩니다. 프롬 짜보라는 소리인데 기회가 되면 꼭 해보기 바랍니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비트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 거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그냥 단순히 연산이라기보다 10진수를 2진수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진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8진수나 16진수는 가능한데 2진수를 제공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C에는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좀 썼어요. 비트 연산자 써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꼭 해보기 바라고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윈도우에 보면 계산기 제공되거든요. 요겁니다. 계산기. 그 뭐 윈도우 버튼에다 알파벳 R 누르면 런 조그만 창이야. 거기다 계산기라고 한글로 쓰면 이 프로그램이 떠 오를 겁니다. 그 중에 왼쪽 편에 여기 메뉴 버튼 누른 다음에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로 변환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밑에 숫자 8 누르게 되면 요 중간에 헥사, 데시말, 옥탈, 바이너리까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진수 23을 16진수로 바꾸면 17이 되고 8진수로 바꾸면 27이 돼. 그리고 2진수로 바꾸면 1011이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그 결과가 맞는지는 윈도우에 있는 계산기를 돌려서 그거랑 확인해보고 맞춰보기 바랍니다. 계산기 이거 많이 써요. 아예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계산기 메뉴 중에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일반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를 구분했지만 용도에 따라 세분화시켜 놨거든요. 훨씬 좋잖아요. 많이 써요. 좋아요. 꼭 써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비트 시프트도 있어요. 비트 연산도 여기 이런 거 신기한 이건 다 있는 거잖아요. 윈도우 계산기에 들어있다는 소리는 상식이라는 소리인데 그런 생각으로 사용법 익히기 바랍니다. 10진수 2진수로 바꾸는 출력하는 샘플 소스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엑소와 연산. 엑소 연산. 이것도 아까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설명한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하나의 문자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엑소와 연산을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거든요. 여기 엑소와 연산의 비트 연산입니다. 꺽쇠 쓴다고 이야기했죠. 꺽쇠로 계산한다는 게 좀 특이해요. 비트 단위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했어야 됩니다. 뭐 암호를 만든 걸 암호화라고 하고요. 암호화된 문장을 풀어보는 걸 복호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엔크립션, 디크립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암호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데이터 문장 이거를 플레인 텍스트라고 합니다. 평문이라고도 하고요. 또 암호화된 이런 말을 갖다가 시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암호문이라고 하죠. 이런 용어도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사용자의 패스워드랑 합쳐서 비트 단위로 XO와 연산을 한 그 결과가 암호화돼서 들어서 봐도 뭔지 모른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 데이터는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내용을 플레인 텍스트가 뭐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이걸 나중에 이 시퍼텍스트 암호화된 문장을 패스워드로 다시 한번 엑소와 연산 시키면 원래 데이터가 살아납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런 연산 없어요. 왜 없어? 알면 아는 거지. 연산 중에 뭐 억지로 갖다 붙이면 가능을 한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모든 보안, 암호 관련된 연산은 다 엑소와 연산을 활용을 합니다. 수학식으로 적을 때는 엑소와라고 적기도 하고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어디 그림 중에 순서도나 어떤 설명을 하는데 이 엑소와 연산을 한다 또는 이 연산을 한다 이게 적혀 있으면 엑소와 연산하는구나 암호화 시키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진짜 상식이다. 교양 있는 사람은 알면 좋아하겠다. 오케이. 실제 드러났거든요. 진짜 암호화가 되고 암호화된 데이터가 살아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꼭이요. 또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 이걸 하려면 비트 사이즈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터 타입 캐릭터 써주세요. 캐릭터를 왜 쓰지? 그리고 패스워드도 여기 보면 원래 데이터 이게 플레인 텍스트 이게 시퍼 텍스트인데 다 사이즈를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이즈를. 그래서 캐릭터라면 어떻게? 캐릭터는 무조건 한 글자만 지정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한 글자 1바이트거든요. 그래서 비트 수는 꼭 8개만 생성이 되거든요. 8개. 그래서 앞에 설명한 비트 단위로 변하는 프로그램과 잘 조합해가지고 진짜 암호화된 여기서 내가 데이터 집어넣고 바꿔서 해도 돼요. 암호키 집어넣은 다음에 해서 나온 요 데이터 여기 출력이 되잖아요. 암호화된 게 즉 XO와
비트 단위 x와 연산된 게 이렇게 출력이 됐을 때 진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맞나 틀리나 봐요. 진짜 그런지. 그리고 진짜 못 알아보내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복호화 작업을 다시 또 x와 연산시켜서 출력을 하게 되잖아. 이거랑 동일한지 확인해 보기 바라요. 진짜 암호가 됐는지 보라고. 재밌잖아 이런 건. 오케이?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형 변환, 형 변환, 형을 바꾼다, 데이터 타입을 바꾼다는 겁니다. 뭐 기본 개념만 잡으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형 변환. 실행 중인 데이터의 타입을 변경하는 거. 실행 중에 발생이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지? 앞에서 간단히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지? 뭘까? 앞에 설명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7 나누기 5였나 4였나 4 같은 것 같은데. 4가 계산이 쉽네요. 4일 때 결과는 뭐가 나오죠? 1.75가 되죠. 맞나? 맞죠. 4하고 4, 30. 오케이. 이럴 때 이 두 변수가 정수로 선언됐을 경우 결과는 1.75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1이 나온다는 거죠. 나누기에 나누기. 이렇게 자동으로 형이 이렇게 해서 바뀐다. 이런 거 형 변화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실행 중인 데이터 타입이 변경이 된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내가 어디에 저장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바뀐다는 겁니다. 인트로 했는데 정수로 했는데 실수로 저장될 수도 있고요. 긴 실수구나. 긴. 롱이니까 값이 커져서 그 타입이 인트가 거의 쓸 일 없다 그러면서 나 강조 안 했는데 나왔네. 인트를 했을 때 보통 4바이트 또는 즉 2의 16승 또는 2바이트 2의 16승 또는 4바이트 2의 48이 32승 32승 범위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2의 32승의 값과 두 개를 더하면 2의 32승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두 정수를 곱했을 경우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자동으로 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밑에 설명한 것과 같이 아니구나. 여기 큰 값을 계산했을 때 이걸 작은 값에 두면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에러가 되는데 작은 값을 해서 큰 값을 할 때 요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변경이 된다. 조그만 걸 뒀더니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왔을 경우 C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크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형은 실행 과정에 데이터 타입이 결과가 틀려질까봐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주는 걸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프로그래머가 지정할 수도 있고요. 괜히 말하네. 초반에 쓰지도 않습니다. 내부에 이런 처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보지. 설명 또 하고 있습니다. 연산시의 데이터 유형이 변환하는 것, 제가 설명 그걸 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자동으로 형이 변환되는 경우는 대입 연산시 자동으로 변환되고 정수 연산시도 변경이 됩니다. 수식 연산시도 변경이 즉 일반적으로 모든 수식은 자동으로 형을 바꿔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안 바뀌는 경우 사용자가 다 지정을 하면 안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시키지 않아도 얘는 자동으로 처리하되 시키면 하지 않는다 이거죠. 시킨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 변환 개념 잡으라고 그랬어요. 계산 결과가 왜곡될까봐 틀려질까봐 가능하면 자기가 알아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서 처리하는 것을 형 변환이라 한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면 자동적인 형 변환이라고 하고 프로그래머가 미리 예측하고 이건 했더니 큰 값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이걸 바꿔가지고 여기에 저장시켜줘. 이럴 때는 명시적인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초보자는 많이 쓰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행 중에 바뀌는데 자동으로 이런 걸 처리한다는 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나오지 않을 리가 없죠. 대연산자의 자동적인 형 변환 앞에 설명 같은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같다니. 이거는 더블이잖아. 더블이든 뭐든 똑같습니다. 이걸 왜 지금 이거 하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더블은 정수예요, 실수예요? 수죠. 그 중에 소수점이 있는 수냐 없는 수냐 물어보는 거예요. 더블은 플롯보다 더 정밀도가 높아지고 사이즈가 커진 숫자죠. 즉 실수입니다.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수예요.
그런데 내가 프로그램에서 소수점이 있는 숫자인데 소수점이 없는 상태로 입력을 하면 어떻게 저장이 돼야 되죠? 뭐 어떻게 소수점이 있는 거, 소수점 이하가 안 적었다는 소리 없다는 거잖아. 예,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위에 거만 저장, 밑에 거 무시하면 되잖아. 아니, 설명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됩니다. 지가 알아서, 예, 실수가 저장되는 변수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실수로 바꿔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10이라고 집어넣으면 얘가 소수점 붙여서 저장시킨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의미를 그렇죠. 이런 게 자동적인 형변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하고 있어요. 또 요번에는 아까는 소수점 붙이는 경우죠. 이제는 i라는 변수를 인티저로 정수예요. 정수면 어떻게 소수점이 없는 거죠. 소수점이 없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는 대로 받아주면 안 되나? C는 처음에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실행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변수의 데이터 타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경우 이건 정수인데 이걸 정수화 시켜요. 즉 소수 이하를 무시해 버려요. 이거 버린다고요. 그리고 3만 저장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내가 잘못 데이터 타입을 소수점이 있는 값인데 인티저로 선언했는데 저장시켜 버리면 소수점 이하가 버려진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자동적인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붙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울 때는 조심해야겠구나. 그렇지만 이걸 이용해서 쓰기도 해요. 이런 원리를 알면 활용할 수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실수를 정수해 놓으면 소수 이하 부분이 무시되고, 정수를 실수해 놓으면 자동으로 소수점 찍어서 집어넣어 준다. 오케이. 그렇게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샘플로 제시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이걸 내가 왜 집어넣어 줬나? 올림 변환과 내림 변환이라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 요 D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D. 하나는 캐릭터, 하나는 정수, 하나는 실수로 지정을 했고요. 값을 집어. 정수인데 여기 집어넣은 거 이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8비트거든요. 8비트에다 큰 수 놓다는 거예요. 뭐 설명을 할까? 무슨 소린 거 아니에요. 캐릭터를 선언하면 변수는 한 바이트가 잡힙니다. 한 바이트는 8비트죠. 8비트에 저장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의 8승입니다. 2의 8승이면 숫자 값으로 어떻게 되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255가 됩니다. 근데 255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장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55까지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만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n은 정수죠. 정수. 이때는 아마 이게 2바이트 아니면은 아마 4바이트로 잡힐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큰 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큰 수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롯,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변수를 선언하고 정수끼리 계산을 시킨 거예요. 이럴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거든요. 다른 예제랑 틀리게 앞에 설명을 꼭 이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일부 컴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내보내요. 잘못된다.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 경고가 나옵니다. 맞나? 워닝으로 처리됐죠.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네가 생각한 거랑 틀릴 수 있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실행시키면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뭐가 어떻게 잘못돼? 봅시다. C에다가 만 넣었죠. 출력했더니 16이라고 나옵니다. N에다가 1.23456 바꿔야 하면 소수점이 10이니까 도함이니까 이거 도함 얼마죠? 11.23456이 나와야 되잖아요. 11. 근데 결과는 11이라고만 출력되어 끝나버립니다. 0.23456은 버린 겁니다. 또 F에다가 10 더하기 20이라면 30이 들어가야 되는데 찍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30.000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게 자동형 변환입니다. 그렇군. 이런 원리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야, 내가 C에다 만 넣었는데 컴퓨터가 바본가 봐. 16이라고 찍어. 내 기계 고장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경우죠. 캐릭터라는 건 1바이트가 잡히고 1바이트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55까지만 저장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그런 소리 안 했다고요? 맞아요, 안 했어요. 캐릭터는 그 문자가 저장된 용도로 쓰이는 건데 일부러 오류 발생시키려고 숫자 용도를 한번 사용을 해 본 겁니다. 오케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수연산 씨 자동적인 형 변화 앞에서 설명을 했죠. 정수연산 씨 캐릭터형이나 캐릭터도 일종의 정수형의 한 형태로 봅니다. 숏형일 경우 자동으로 인트형으로 변환이 된다. 아, 인트가 표준이구나. 롱으로 하면 더 좋은데 롱롱이면 더 넓은데. 처음에 얘기했죠. 이런 변수의 타입을 지정한 이유가 뭐죠? 과거에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고 메모리도 비쌌을 때 메모리나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쓰지도 않는 메모리 공간 할당하지 말고 조금 쓰면 너무 조금 주고 많이 쓰면 많이 주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 언어들은 데이터 타입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빵빵해, 막 써도 돼, 메모리 값 떨어졌어 써도 돼, 이런 의도도 있고요. 컴파일러가 좀 발전이 돼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C는 오래전에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캐릭터형과 숏 인티저도 하면은 인티저 자동 변화이다. 정수형은 일반적으로 다 인티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수식에서 자동으로 형 변환이 무슨 의미인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리할 때 이게 어디 저장되느냐 틀려져요. 더블이면은 이거 실수에 실수. 정수와 실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는 다 실수가 돼요. 소수점이 붙은 상태로 처리가 됩니다. 기준 없어요. 기준은 서로 다른 자료형이 혼합되어 있으면 더 큰 메모리를 더 많이 쓰는 쪽으로 간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잘려 버리느니 메모리를 더 끌어 쓰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곳이 작게 만들어져 있으면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계산 중간에는 크게 가지고 있어요. 자동형 변환해서. 그렇지만 그거를 저장할 담기는 그릇이 조그마하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알고 있으라고요. 처리되는 이것들은 여기 설명한 거는 처리되는 과정 중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은 넣는 이게 인티저 방에 들어가면 그럼 소수 이하는 죽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명시적인 형 변환입니다. 명시적인 형 변환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건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 지정을 할 거면 똑바로 쓰면 되지.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 1.2345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난 이걸 인티저로 사용하겠어. 그러면 그 앞에다가 괄호를 열고 데이터 타입 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뭘로 인식이 되죠? 1로 되죠. 왜 인티저로 바꾸랬습니까? x라는 변수는 선언하고 옆에 더블이라는 말을 주게 되면 x가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지만 더블이 뭐죠? 실수 표현이죠. 실수 중에 좀 사이즈 큰 거 더블로 주세요잖아. 큰 걸로 자동으로 값은 동일한데 모양만 바꾼다는 겁니다. 모양만.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롱이면은 이건 정수거든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중에 긴 숫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롱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소수 조그만 숫자라 할지라도 또는 실수라 할지라도 이게 붙으면 큰 사이즈의 정수로 바꾸어서 처리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요 이후에는 롱이 적용돼. 이거 이후에는 롱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요 값을 롱으로 인식한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명시적인 형 변환 초보자 쓰지도 않지만 알고 있어요. 필요하면 어떤 식이나 값 앞에 괄호 열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쓸 일이 있을까? 알고는 있어야죠. 지금 설명한 형 변환 예제들 여기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꼭 돌리고 감 보고 값이 나왔네. 제일 나쁜 습관입니다. 값이 나왔네가 아니라 값이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코드하고 결과 화면을 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향상이 되죠. 여기 보면 다양한 형 변화를 하려고 명시적인 형 변환 적어놨죠. 여기 괄호 속에 이게 명시적인 형 변환이잖아요. 여기도 명시적.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이거하고 이거를 각각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걸 묶어서 더블하면 결과를 바꾸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속에는 정수로 처리하고 나온 결과가 있을 때 더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시점차 차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1.3을 인티저로 바꾸고 1.8을 인티저로 이거 둘 도하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정상 우리가 일반 수학으로 하면 1.3 더하기 1.8은 3.1 이렇게 적어야 되지만
앞에 명시적으로 이걸 적었기 때문에 결과는 3 뭐지? 2가 나와요. 2. 진짜 해봐요. 아니 그럼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 했으면 결과가 뭐 나올까요? 아이 바로 위에 있네. 명시적으로 표현 안 하면 3 나옵니다. 요 명시적으로 표현 안 한 경우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표시한 경우 있죠. 이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야 이것도 그러네. 어떤 값을 계산을 하는데 소수 이하짜리가 쫙 있어. 이거를 다 더해서 소수 이하를 버릴 건지 각각 버린 다음에 합칠 건지 이거에 따라서 크기가 굉장히 틀려질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런 차이를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물론 경험이 없어 못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죠. 쓸 때 전체를 묻고 명시적 표현을 하는 게 날지 아니면 각각 형변화 명시적으로 형변화를 표현하는 게 날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예, 꼭 해보기 바랍니다. 만만치 않은데. 예, 자주 쓸 내용들 아니거든요. 그 점만 기억해 주면 바라. 그것만 잘 기억합시다. 연산의 우선순위. 이게 또 남아 있었네. 연산의 우선순위 일반적인 거 알고 있죠. 더하기하고 빼기가 있으면 어느 것부터 계산하죠? 적힌 순서대로 계산하죠. 더하기하고 빼기는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으면 어느 것부터 계산하죠? 아이씨, 해봅시다. 2 더하기 3 곱하기 4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얼마 되죠? 얼마 돼요? 4, 3, 12, 14가 돼야 되죠? 또 현명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는 거 2하고 3 더했더니 5 곱하기 4 했더니 5, 4, 29 단어 외웠으니까 20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왜? 왜? 숫자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곱하기는 더하기보다 우선 계산해야 됩니다. 왜? 정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이런 연산식을 정할 때, 연산 기호를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건 실생활에서 동일하죠. 그 우선순위 뭐를 먼저 해야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래서 가능하면 순서가 괄호를 써갖고 명확히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 괄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괄호를 해야지 식을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나중에도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예, 산술 논리 연습 더하기 빼기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으면 그보다 높은 게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계산이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순서가 높은 거는 이거 있죠. 증감 연산자. 이거는 단항 연산자죠. 특정한 변수 앞이나 뒤에 쓰게 돼 있죠. 즉 이게 먼저 적용이 되고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즉 나머지 계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더하기하고 빼기에 대한 연산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건 괄호죠. 괄호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연산자가 만만치 않은데 산술식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산술식. 아닌가? 아니네. 논리식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엔드 연산과 오화 연산이 있을 경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가?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우선순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어. 예, 더럽게 많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또 다 정리해 놨습니다. 배우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건데. 중요한 것만 기억합시다. 제일 우선순위 높은 거는 단항 연산자에 적용되는 연산자, 즉 증감 연산자가 1등입니다. 물론 괄호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괄호. 그 밖에 나머지가 있는데 우리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구분이 되어 있네. 이거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예, 이 증감 연산자도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걸 먼저 하냐 뒤에 있는 걸 먼저 하냐가 있네.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런 게 있네. 이거 확인해 봐야겠는데. 뒤에 있는 게 우선이랬는데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며 뒤에 있는 게 우선 적용이 되고 앞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적용이 된다네. 실제 둘 다 쓰는 경우 좀 드문데.
어쨌든 알고 있고요. 어쨌든 증감 연산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최고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 양수 바꾸는 거. 이거 증감이랑 같이 쓸 리는 없죠. 같이 쓸 일이 있나? 마이너스 한 칸 띄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있죠. 이거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놈 아니면 이런 짓 하지 않죠.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예. 부호 바꾸는 부호 연산자하고 증감 연산 같이 쓰는 일 하지 맙시다. 헷갈리잖아요. 오탄지 의미가 있는 건지. 예.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산술법 딴 데도 쓰이네. BT 연산자가 또 우선이 되고요. 그다음 형변환도 연산자야? 형변환도 그 다음에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짜증 나려고 하는데요. 은근히 복잡하잖아.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다낭 연산자에 붙은 연산식이 최우선 처리된다 알고요. 다낭 연산자에 붙은 연산자가 최우선이다. 여기 곱하기 아닌가? 곱하기 아니에요. 딴 의도로 쓰이는 거예요. 간접적. 우리 안 배웠어요 아직. 막 목이 메이네. 목이 메요. 봅시다 뭐가 또 있는지. 뭐 있는 거 기억하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빼기.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시프트 하는 거. 그 다음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하는 거죠. 비교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비교 연산 우선순위가 좀 아래쪽이네. 그 다음에 논리 연산. 요거는 좀 기억해 주면 좋겠네. 관계 연산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논리 연산이 들어가면 괄호가 없다 하더라도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얘가 처리되고 얘가 1바로 처리되고 얘는 2바로 처리되네. 그렇지만 괄호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괄호를 해주면 이 우선순위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후진에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복합이니까 이것저것 섞인 놈들이 무조건 대우 못 받아요. 알았죠? 제일 빠른 건 다낭 연산자. 쉽게 구분하는 방법. 하나의 데이터에 적용된 연산이 최우선 적용된다. 두 개 되는 게 두 번째다. 그리고 연산자가 복합적으로 된 게 제일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네. 그렇게 기억합시다. 이거 다 읽어 하지 맙시다. 오케이. 연산자의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곱하기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논리 연산. 그러니까 if문에서 조건을 비교할 때 관계 연산자가 논리 연산보다 우선시 된다는 거. 요거만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항의 개수에 따라 우선순위 그리고 관계와 비교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 오케이. 나중에 실습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되면 또 이렇게 구분을 해주기도 하네요. 콤마, 대입, 논리, 관계, 산술, 다낭. 다낭이 최우선. 그 다음에 산술, 그다음 관계, 논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괄호 앞에 당할 자 없다고. 괄호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괄호를 쓴 순간에는 이런 거 논할 필요 없습니다. 괄호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낭 연산자도 높고요. 콤마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겠어요? 대부분 상식 수준에서 프로그램이 언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식으로 돌려. 이렇게 되면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산술이 먼저라고 그랬죠. 이거 계산한 결과, 이거 계산 결과를 이거 연산하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괄호를 묶어서가 아주 좋죠. 괄호를 묶어주면 할 얘기. 괄호 묶읍시다. 무슨 우선순위 기억하고 외워 필요 없어. 괄호 묶으면 게임 끝납니다. 괄호 묶어줍시다. 괄호 꼭 사용합시다. 그럼 이거 안 외워도 되잖아요. 오케이. 봐. 괄호 안 쓰니까 이런 쓸데없는 걸 우리가 또 배워야 되지 않아요. 결합규칙. 괄호 있으면 쉽게 이해되는데. 우선순위. 같은 우선순위. 같은 거래. 그럼 우선순위 따질 필요 없잖아. 같은 우선순위를 가진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수행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럴까? 아니에요. 틀려요. 산술식일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산술식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틀린 답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거 어느 걸 먼저 하면 틀려질 수 있잖아. 이거 먼저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틀려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대입 연산자가 여러 개 되는 특히 이럴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결합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대입일 때는 맞죠. 대입은 오른쪽 끝에서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 원칙 준수 그 확장된 거네. 대입은 는이죠. 오른쪽 걸 왼쪽에 저장을 하니까 무조건 오른쪽 끝에 가서 단계별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음, 수학식일 경우는 우선순위가 동일하면 왼쪽 순서대로 적은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읍시다. 규칙이니까 규칙을 알면 편하죠. 야, 밑에 샘플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돼? 뭐가 제일 먼저 처리되죠? 괄호 일바. 그 다음에 퍼센트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앞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일단은 얘랑 비교를 하죠. 퍼센트하고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동일하죠. 얘 계산 결과 나왔어. 그 다음에 나누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지금 컴퓨터가 계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 원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둘 비교할 땐 얘가 높으니까 먼저 처리한 거. 그 다음에 이걸 바로 두 번째 들은 게 아니라 처리하기 전에 얘랑 우선순위를 또 비교를 합니다. 누가 높죠? 얘가 높죠. 그럼 얘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의 계산이 끝난 거죠. 요까지.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하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더하기 하기 전에 다음 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곱하기네?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스톱하고 이걸 먼저 얘들을 먼저 처리해요. 얘는 아까 처리해 놓은 게 있었죠. 그럼 얘랑 곱한 다음에 즉 이게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요쪽에 3번에 세 번째 처리된 거랑 그때 더하기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더하기 연산. 예. 얘를 나중에 처리해요. 여기 다 지워버렸네. 예,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글씨가 안 보이네요. 예, 이게 더하기 이게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되면 그때 그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괄호를 쳐놨으면 우리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습관적으로 풀음 짤 때는 꼭 괄호 다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준수할 수 있도록 내가 가이드를 할게요. 네, 괄호를 안 치면 감점 시켜버릴게요. 시험 보거나 레포트 제출할 때 예,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합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 제시했습니다. 이런 거. 네 개도 되나? 되죠. 이런 거 어떻게 결과가 쓸데없는 거 적어놨네. 야, 이거 얘 대단해. 죽을 때까지 보기 힘든 수식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책에 있어 놓습니다. 여기 단항 연산자 있고요. 증감 연산자 있고요. 산술 연산자 있어요. 증감 연산자도 전치 증감 연산자 전이 앞에 놓는 거하고 뒤에 놓는 걸 다 적용했어요. 이거 값이 뭐가 나오냐? 여기서 우선순위 제일 높은 놈이 누구죠? 얘네. 그 다음은 이 둘이 똑같아요.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우선순위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기 단항 연산자 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 들어가네. 야, 대단해. 야,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네.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니까 꼭 확인하고 계산도 한번 해봐야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과 결과가 맞는지 꼭 맞춰보길 바랍니다. 야, 우선순위예요. 근데 실제로 괄호를 쓰면 이런 어려움 없다고 그랬죠. 괄호 씁시다. 괄호. 예,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단순히 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 연산자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 뭐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콤마인 거 몰라요. 콤마를 쓰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논리 연산자인 얘하고 이것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건 뭐냐? 이거 AND하고 OR잖아요. AND하고 OR예요. AND하고 OR. 여기서 우선순위 높은 건 AND가 높습니다. AND가 높아요. AND. 왜 AND가 높죠? AND는 실제 수학에서 식을 쓸 때 점, 논리 곱이라고 합니다. 곱하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OR는 맞지?
오화는 수학식으로 표현할 때 도하기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논리 합이라고 합니다. 도하기하고 곱하기하고 우선순위 누가 높아요? 곱하기가 높죠. 그렇게 연관시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AND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진짜 그래요.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AND 게이트, OR 게이트 그림 그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논리식이나 하드웨어적으로 설계하는 분야에서도 AND는 OR보다 우선시 연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로요? 몰라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다 약속. 약속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실산을 쓰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고요. 단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하나짜리가 높다고 그랬죠. 오케이. 단항 연산자가 뭐가 있지? 부호 바꾸는 거 이거 있죠. 관계 연산자, 산술 연산자 중에 어떤 우선순위가 더 높으냐? 관계 연산자가 뭐지? 크다 작다 같다. 크다 작다 같다. 산술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잖아요. 산술이 높아요. 왜? 그렇대요. 그렇게 기억합시다. 괄호 우선, 단항 연산자 우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끝나고 나서 크다 작다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외울 필요 없어요. 괄호 치면 다 해결돼요. 괄호 합시다. 굉장히 여러분한테 예제 내주려고 한 겁니다. 상식도 넓히는 차원에서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 좀 있으면 날씨 더워질 것 같은데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기 설명 쭉 나왔죠. 섭씨하고 화씨의 차이점 룰에도 적어놨어요. 난 이 섭씨하고 화씨가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터넷 검색했더니 진짜로 섭씨는 섭씨성을 가진 사람이 정해서 섭씨고요. 화씨는 화씨성을 가진 사람이 정했다고 해서 화씨래요. 이런 기술적인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거나 서양에서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미리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용어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라고 그러네요. 섭씨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원래 이걸 한 사람이 여기 적혀있네. 셀시우스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우리가 몇 도 있죠. 섭씨 온도 이거를 처음에 기준을 정하고 공표한 사람 찾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 이름이 셀시우스인데 이게 중국어 들어가면서 발음하기 뭐하니까 C를 갖다 이게 섭 이렇게 발음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걸 섭씨라고 읽었대요. 섭씨가 하면 보통 우리가 새로운 원리나 규칙을 발견하면 그 발견자 이름을 쓰잖아요. 우리가 몇 볼트 할 때 볼트를 발견해서 볼트잖아요. 전압색이요. 그리고 세기를 할 때 저항세기 전기 못 들은 전기는 그 오음이라고 하잖아요. 오음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 오음이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암페어라는 사람이 암페어고 그 미터법 만든 사람이 미터인가? 아니죠. 그거는 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면 그거의 단위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돼서 온도도 실제 말이 길어지네. 섭씨 화씨라고 한데 읽어보고요. 바꿀 때 공식 여기 있습니다.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환산하는 방법과 또 거꾸로 돌리는 방법이에요. 상식으로 본다 그러면 화씨 100도 보통 F로 쓰죠. 화씨 100도가 보통 37.8도래요. 우리 사람 몸 온도랑 비슷하다. 요 정도 수준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으네. 이걸 왜 설명했을까? 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나 봐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설명 안 해주면 또 짜증낼 것 같은데. 뭘까요? 봐요. 변수가 더블이면 실수예요? 아니면 정수예요? 이렇게 선언됐대요. 이렇게 해서 이걸 프로그램 짠다고 나름대로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식을 적용했거든요. 그리고 실행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이쿠, 이거 왜 이러지? 그런 걸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겁니다. 정수와 정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 값은 정수로 저장이 돼서 이런 쓸데없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 연산을 할 때, 실수 연산을 할 때 이런 거 고려. 요식을 이렇게 변경을 했을 경우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꼭 돌려보기 바라고요. 또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다 샘플 2개 또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를 7로 나눈 경우를 갖다가 10진수로 처리한 경우, 그러니까 정수로 처리한 경우, 실수로 처리한 경우 구분을 했어요. 그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좀 이상하게 나오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듣고 싶으면 대면 수업할 때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이 코드 집어넣고 돌려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이 식을 바꿔보라는 소리입니다. 식을 바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인 형 변환을 해서 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차이점도 여러분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처리하면 진짜 잘 짜는 사람입니다. 상위 5%? 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겸사겸사 섭씨와 화씨 변환하는 규칙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최고로 느려졌어요. 와, 이거 뭐야, 씨. 학교 인터넷 강의 50분 넘지 말라고 그랬는데 50분 채우라고 그랬는데. 오늘 강의한 내용은 비트 연산자와 형 변환, 연산자의 우선순위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다양한 수식 또 연산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바라고, 이 연산자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선순위를 고려하라는 의미로 맨 마지막에 우선순위 놓거든요. 워낙 많은데 다 볼 필요는 없었어요. 기준은 잡으라고 그랬죠. 괄호 씁시다로 끝났어요. 결론은 외울까 말까 필요 없고 괄호 쓰면 끝이에요. 괄호 쓰면 다 해결돼요. 그렇지만 혹시 괄호 쓰는 걸 잊어버렸으면 다낭 연산자 우선순위 제일 높음, 그리고 두 번째 산술 연산자, 세 번째 관계 연산자, 요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몰라 그 다음에 관계 다음에 논리 들어가도 되고요. 지금 얘기한 그 순서 이외에는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거 외우기 싫으면 괄호 치세요. 괄호 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수와 수식이죠. 수와 식이 아니라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연산자가 메인을 주를 이뤘고 그걸 활용하는 기법도 같이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실제로 사용되는 건 산술과 관계 연산자가 주로 사용이 될 겁니다. 나머지 설정 내가 설명한 거야 그 두 개면 한 20% 좀 넘을 텐데 20% 되려나? 그거 말고 80%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실제 짤 때. 여기 설명한 80%가 나중에 쓸 때 한 8%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 상 잘 이해하고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찾아보고 써야 되는 거니까 뭐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드네요.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